안녕하십니까. 인생성형가 정영기입니다. 하류의 인생 역전은 가능한가? 요즘은 개천에서 용이 안 나온다. 또 개천에서 용이 나온다 하더라도 개천용은 개천에 떨어진다. 개천 사람들이 하도 시기하고 질투하기 때문에 개천은 또 너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개천에서는 미꾸라지 살기도 어렵고, 미꾸라지가 개천에서 용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건강이 나빠서, 그것은 제대로 비상할 수 없기 때문에 용이 된다 하더라도 얼마 못 간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처럼 비유적인 이야기는 환경이 좋아야 성공한다는 이야기인데, 과연 하류의 인생 역전 가능할까요? 그리고 우리가 하류니 삼류니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하류다 또는 삼류다 하는 말은 어떻게 다른가? 하류는 되게 신분이 낮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위나 신분이 미천하다, 그럴 때 아래 하자를 씁니다. 그리고 삼류는 어떤 방면의 기술이라든가 또는 가치를 평가하기, 낮게 평가할 때, 가치가 없다든가 하찮다든가 할 때 그럽니다. 그러나 역시 사람에도 씁니다. 하류 인생, 그래서 삼류 인생 씁니다. 기생에도 1패, 2패, 3패가 있거든요. 근데 역시 3패는 천한 기생을 말합니다. 몸 팔고 그런 매춘하는 그런 기생을, 옛날에는 그래서 그것도 구분을 했고, 1패, 2패, 3패들이 노는 것이 다르고 노래 부르는 것이 달라서 1패 기생이 만일 3패 기생이 하는 그것을 하면 아주 비천한 걸로 봤고, 역시 1패 기생은 또 3패 기생이 부르는 노래를 안 불렀고 3패 기생이 1패 기생의 노래를 부르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미천한 데서도 또 이렇게 구분을 하고, 상류층에서도 양반층에서도 역시 사람을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학도 1류다, 2류다, 3류다 그렇게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사물이나 인간의 행위 같은 것은 또 낮은 신분은 이렇게 1, 2, 3 해서 3류로 나누기도 했고, 인간은 또 상류 해서 상중하 이렇게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인생은 3류 인생보다도, 극장은 3류 인생 하지만 하류 인생 그렇게 말하는 수가 많습니다. 물론 신분, 계급의식이 반영된 평가입니다. 그런데 하류가 인생을 확 한 번에 뒤집는 것이 왜 이리 어려운가? 그리고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은 창대하려면은 삼류도 좀, 하류도 좀 뒤집고 싶은데 그게 점점 더 어려워진다고 하죠. 자력으로 해야 하니까 그럽니다. 그리고 혼자 하는 것은 부모와 함께 하는 것, 또 형제와 연대를 이루는 것, 그 밖에 다른 인연을 연결한 것보다 훨씬 어렵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류의 개념을 높게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구의 3분의 2는 자기가 하류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중산층 계급 기준이 나왔잖아요. 월 500만원 이상, 그리고 30평대 아파트를 부채 없이 소유하고 있을 것, 2000cc 이상 자동차, 그리고 해외를 한 해 한 번쯤은 여행 갈 수 있는, 예금은 1억 정도를 가지고 있는, 이 5가지 요건을 갖추려면 사실은 중산층이라고 하는데 상류에 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하류로 여기는 사람이 인구의 3분의 2 이상, 60% 이상은, 한 70%, 80% 정도는 자기를 하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편적으로 대부분이 자기를 하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류의 인생 역전이 가능하냐 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개천에서는 용이 안 나온다고 하는데 자기 스스로도 안 나온다고 하고, 또 그런 말을 많이 듣고서 그래 개천에서는 용이 안 나와 하면서 자기가 하류에 살면서 자포자기하기 때문에 실제로 개천에 용을 꿈을 꾸는 사람 자체가 드물다. 그리고 부모마저도 야, 송충이는 솔잎을 먹여야지, 개천에서는 미꾸라지로 사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해야 된다. 여기 오염돼서 미꾸라지 살기도 힘든 이 개천에
살아남는 것만으로도 내 덕인 줄 알아. 그리고 너는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자기 만족을 하게, 자기 환경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사는 것, 그것도 인생입니다. 왜? 실제로 옛날에 주인이 있었고 머슴이 있었는데 주인이 꼭 행복한 게 아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머슴은 머슴대로의 행복을 자기 한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노예는 노예대로의 행복이 있고 머슴은 머슴대로의 행복이 있는데, 행복의 한계를 지은 머슴이나 노예들이 오히려 그 욕심이 저 최상층과 이렇게 견줘야 되는 주인보다도 더 행복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노비의 행복, 노예 근성을 가진 사람도 함정 있는 그런 그 행복론을 펴면은 역시 행복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행복이 저 하늘에 사다리를 놓고 그 행복을 다 채우기 위해서는 자기 만족을 못하니까 상층이 오히려 불행할 수 있다는 이야기, 그것도 말이 됩니다. 한국노동연구원에서 그 발표한 걸 보면은 1군 직업이 있고, 1군 직업은 되게 전문직이고, 그 다음에 이제 2군이 있고 3군이 있는데, 3군은 서비스라든가 판매라든가 단순 노무직, 이 사람들이 속하는데, 1군에 속하는 부모를 둔 자녀들은 대개 1군에 속할 확률이, 즉 부모의 직업에 머물, 부모의 직업을 상속할 그럴 가능성이 32%쯤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3군에 속한 자녀가, 3군 부모를 둔 자녀가 1군으로 올라갈 확률은 약 17% 정도. 그러니까 1군에서 1군에 머무는, 거기에서 상속하는 사람의 절반 조금 넘는 그런 정도라고 하고, 그리고 1군 사람이 3군으로 내려갈 확률은 매우 드물어서 13%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군 부모를 두면, 부모가 1군이면 뭐 검사가 되든 판사가 되든 교수가 되든 그런 전문직에 머물 확률이 이렇게 높고, 그리고 3군으로 상중하로 나눈다면 1군에서 3군이니까 떨어질 확률은 13% 정도. 그래서 자기 부모 직업을 상속할 확률이 훨씬 높고, 그리고 그 이상으로 올라갈 확률이 높은가 하면은 3군에서는 올라갈 확률은 상당히 떨어지고 1군에 비해서는, 그리고 거기에 머물 확률, 그 밑으로 떨어질 확률은 역시 매우 높기 때문에 부모를 잘 타고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죠. 교육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교육을 통해서 자기 신분 상승을 했다면 교육에 뭔가를 합니다.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압니다. 이를테면 대입, 입시 전형에 대해서도 제가 학원 하면서 쭉 15년 안팎 지켜보니까, 공부 잘했던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교육 관심도 많고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도 알고 입시에 대해서도 잘 알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모들은 이렇게 그 공부와 관련 없든 또는 자기가 공부를 못했든 간에 관심이 더 없더라고요.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공부를 잘했으면 그쪽으로 갔지, 공부를 못해서 그런 전문직이 되지 않은 거 아니냐 하면서 입시 그 제도에 대해서도 공부 원리에 대해서도 알려고 하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자녀도 잘 아는 부모를 만난 그런 그 전문직 자녀에 비해서 더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을 통한 신분 상승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이 지방에서 봐도. 사실은 조선시대도 신분은 부모에 의해서 바뀐 측면이 있습니다. 신사임당이 같은 강릉에 있던 허난사람보다도 신분이 훨씬 낮았습니다. 신평하는 뭐 과거에도 그 나가서 합격했다고는 하죠. 이제 벼슬에 안 나갔다고 하는데, 벼슬도 현감도 지금식으로 말하면 면장도 안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허난사람의 아버지 허엽은 관찰사, 지금으로 말하자면 도지사까지 지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신분으로 보면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자녀를 통해서 신사임당이 개천의 용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자기도 위상이 높아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를 잘 만나야 하는 측면도 있지만 여기로 또 자녀를 잘 만나야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신분상승이 이렇게 자녀를 통해서 되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훨씬 더 그때보다 자유로운 시대에 신분상승이 자기에 의해서 바뀔 수 있는 이런 시대에 나는 안 돼 하면은 안 되죠. 자기가 안 된다고 하면 누구도 그 경계를 부술 수 없습니다. 제가 본 학부모들도 그런 자기 한계를 미리 지어버리고 자기 한계를 넘어서 자녀 한계까지도 내가 이런 정도 내 자녀가 어떻게 나를 넘어서겠느냐 하면서 그 가능성을 선을 그어버리고 자기가 알아서 더욱더 이를테면 하루에 속하는 사람일수록 상군 직업에 속하는 사람일수록 일군에 속하는 사람보다도 훨씬 더 전문적인 그 입시 지도를 할 줄 알아야 되고 공부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스스로 독학해 가지고 공부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현실은 일군에 속하는 부모들이 많이도 도와주고 교육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입시에 대해서도 공부에 대해서도 잘 아는 거예요. 근데 전쟁이라는 거 어떻습니까? 공수가 있는데 공격과 방어에서 공격하는 사람이 방어하는 사람보다도 3배의 전력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같은 원리로 보자면은 1군에서 2군을 대상으로 해서 경쟁을 하려고 한다면 3군이 2군이나 1군을 올라갈 때 전력이 1.5배 내지 1군하고 경쟁한다면 3배 이상은 갖춰야 됩니다. 어떤 그 비가시적인 전력이라도. 그런데 그렇지가 못하다고요. 이게. 오히려 뒤진다니까요. 그러니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그 부가 대물림 되는 거죠. 하루는 상류보다 3배 이상 노력해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요. 그러면서 하류가 상승하는 거, 인생을 역전하는 게 어렵다고만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 어렵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생각하는 것보다도 하루의 인생 역전이 어려운 이유는 하루는 안 된다. 스스로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TV에서라든가 어떤 환상적인 거라든가 영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이야기 하는데 지금 윤석열이 나와가지고 뭐 대선 후보로서 1위로서 그 여론조사에 많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일군에 속하는 부모를 뒀잖아요. 교수, 연세대 교수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서울대를 나왔잖아요. 그리고 구수나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군이면서도 얼마나 그 실력도 있지만 이 집념과 그 담대함과 그리고 그 맷집이 강해서 9번이나 사실을 보아서 9번째 합격하는, 한두 번이면 되게 뭐 조국도 몇 번 만에 그냥 포기했다고 하잖아요. 몇 번이면 포기하는데 서너 번 봐가지고 더 이상은 그거는 가능성이 없다고 스스로 선을 그어버리거나 남들도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스스로 나는 할 수 있다고 하면서 9번째 시험 봐가지고 합격하는 그런 맷집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검찰에 들어가서도 또 그 박근혜 시절에 얼마나 곤욕을 치렀고 이번 그 문재인 시절에는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까? 그래도 그 맷집을 딱 이용해서 담대함을 이용해서 그 담력으로 버텨냈잖아요. 그러고서 그렇게 추방하려고 할 때 나오지 않고 스스로 딱 제 발로 나왔잖아요. 1군 부모를 뒀는데 1군의 자녀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뭐 공정과 정의를 외치는 저 사람이야말로 정말 불의에 대항해서 뭔가 온몸으로 견뎌내는 걸 볼 때 그 정부와 그 여당의 그런 불의를 견뎌내는 걸 볼 때 야, 저 사람이면 나라 일을 맡겨도 될 것 같은데 하는 믿음을 준 거잖아요. 1군 부모를 둔 사람이 1군 최고의 대학 서울대를 나와서 사법고 실패해가지고 총장까지 검찰 총장까지 올라갔는데 그의 맷집 이 단련사 맷집을 갈고 닦은 것을 보면은 정말 3군이 해야 할 개천에서 미꾸라지들이 해야 할 그거보다도 더 처절하게 자기 단련했잖아요. 그러니까 맷집이 강한 거예요. 이를테면 부모를 잘 둬서가 아니라 부모가 성공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3류는 더욱더 자기 자신이 하잖아요. 왜? 다 이른바 사고무치잖아요. 사방팔방 둘러봐도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잖아요. 벼슬아치 한 사람은 약에다 쓰려고도 찾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 스스로 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해내야 되는데 나는 안 된다 하고, 부모마저도 너는 왜 한두 번 떨어지면 그만두지, 그것을 견뎌내고, 자금줄이 없어가지고 정말 그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도 그것을 견뎌내고, 그것저것을 견뎌낼 때 부유한 집안, 괜찮은 집안에서 태어난 윤석열도 강한 맷집을 길렀듯이, 없는 사람은 본래 바닥이 없으니까 부모한테 지원받을 것도 없고 맨 땅에서 헤딩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루가 어려운 이유는 자기 스스로 다 해내야 되고, 그 어려운 고난을 다 견뎌내야 되고, 그리고 실패하면 또 재기할 수도 없고, 그리고 주위에서 오히려 도와주기는커녕 압박하고, 저게 뭐 개천의 용이 되겠다고 지금 까불고 있는데 개천에서 제격은 역시 미꾸라지야, 그냥 미꾸라지로 살고 말지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교육이나 사업이나 또는 인간관계나 행운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자기가 성공해야 되는데, 그런 그 성공 체험을 많이 닦지 못하고 오히려 열등감에 쌓여서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어, 없는 게 너무 많아서 기댈 언덕이 없어서 그걸 버텨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신감도 없고 패기도 없고 탐욕도 없어서. 그래서 하류가 인류가 되기가 힘든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하류는 상류와 싸우려면, 경쟁에서 이기려면 공격자가 방어자보다도 3배의 전투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는커녕 오히려 떨어지니까 저게 하면서 패자부활전에 나가서 서울대하고 한번 붙어야 되는데 붙을 마음도 없는데 서울대가 저 삼류대 나온 게 까불고 있네. 역시 하류들은 안 돼. 자기 꼬락서니를 몰라. 너 자신을 알아야 되는데 자기 현실도 몰라 하면서 그냥 말 한 방에 쓰러지는데, 말에 쓰러지는 사람처럼 다루기 쉬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위에서 볼 때는 싸우지도 않고 이기는 거잖아요. 근데 패자부활전에 나가서 싸울 생각도 안 하고 한 방 그냥 이야기하면 한 방에 쓰러지고, 그런 맷집 가지고 어떻게 정치를 하고 어떻게 사업을 하고 어떻게 신분을 상승시키고, 인생을, 하물며 인생이라는 것은 더 크고 총체적인 작업인데 어떻게 인생 역전을 하겠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알듯이 상속부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상속부자는 한 5% 안팎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TV 보고 그냥 그렇게 쉽게 성공하죠. TV 보면 번쩍하면 무슨 재벌이 되고 재벌이고. 그러니까 상속부자가 전부인 줄 알지만 상속부자는 5% 안팎이고 대부분은 자수성가형이고, 그리고 전문가형입니다. 자기가 전문가가 돼서 부를 일으킨 거고, 그리고 전문가 아니면 다른 사업을 통해서 부를 일으킨 사람이 부자의 대다수입니다. 8, 90%가. 행운과 상속부자는 드물어요. 근데 그 부자학개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부자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안 듣고 그냥 유튜브 같은 데서 막 여기저기 성공했다는 이야기만 하면, 쉽게 성공만 한다고 하면, 그렇게 쉬울 것 같으면 누가 역전을 못 하겠습니까? 인생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TV나 어떤 여행을 통해서 환상을 갖고 있으니까, 그리고 압축된 그런 그 인생, 그 중에서도 성공된 그 부분만 부각시키니까 반짝하고. 그런데 인생이라는 것은, 윤석열 인생도 보여줍니까? 성공한 오늘의 모습만 우리가 볼 수 있지. 1, 2년 사이에 이렇게 주목하고 있지. 그가 지금 구수할 때 누가 이런 사람이 되리라고 거기에 이렇게 후원하고 너한테 내가 인생 걸겠다는 사람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가능성이 있으니까 막 친분이 있느니, 옛날에 뭐 어쨌느니, 그리고 나하고 뭐 같이 옛날에 무엇을 했느니, 여러 가지를 되는 건, 그렇게 이름만 팔아도, 거기에 기대기만 해도 그 언덕에 조금 의지할 만하고 그러다고 생각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가 9번 떨어질 때, 그때 누가 밥 한 그릇이라도 사줬겠어요? 따뜻한 위로라도 해줬겠어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이제 지금 와서 그런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7번 떨어지고 9번 떨어지고 8전 9기 할 때는 아무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근데 그 처절함을 하루는 모두 다 자기가 견뎌내잖아요. 창업줄도 없는데. 윤석열은 이를테면 부모라도 든든했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하루의 인생 역전은 대부분을 자력으로 해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데 그만큼 해내면 영향력이 크죠. 열매가 크죠. 그렇다고 거만해서 아나무인이 또 되면 안 되죠. 우리는 뚜렷한 마음이 그렇게 강하면 그렇게 많은 비난과 유혹도 견뎌내고 갈 수 있습니다. 부모를 원망할 일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부모는 우리가 골라서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부모도 알고 보면 강점이 많은데 선의는 있는데 몰라서 그런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용서가 되는 겁니다. 나중에는. 예. 하류가 인생을 역전하려면 어떻게 되나 그런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기가 온몸으로 거의 모든 것을 견뎌야 된다. 그만큼 힘들지만 견뎌내면 삼류 인생이 인류가 되고 하류 인생이 상류가 되니까 행복은 그만큼 커질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인생을 위에 있는 사람이 더 상승하는 게 쉽지 아래에 있는 사람이 신분을 올리는 게 더욱더 어렵습니다. 실제로 신분을 뭐 10개로 나누든 5개로 나누든 아랫사람들이 위로 치고 올라가는 경우보다도 윗사람이 더 위로 올라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계층의 용이 없다고 하는 이야기도 옛날에 비해서는 나아진 측면도 있지만 그런 맞는 측면도 있지만 사실은 지금도 그들이 말하는 것보다는 더욱더 특히 우리나라는 신분 역전 가능성이 신분 상승 가능성이 많은 나라로 분류됩니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3군이 1군으로 될 가능성이 그 자녀는 17%나 되면 이게 낮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그런 가능성을 보고 그것을 실현해서 현실화하기 바랍니다.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